내 핸드폰이 어디 갔지? 아까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아,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었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핸드폰을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런 깜빡깜빡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용이 기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장수와 큰 복이 여러분께 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9세 김만수 박사입니다. 50년 넘게 노인 건강과 기억력을 연구해온 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연구해온 기억력 회복 비법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60대, 70대에 접어드신 분들, 요즘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꾸 까먹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이 생기면 혹시 치매가 아닐까? 하고 걱정하십니다. 제가 만나는 환자 10명 중 7분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나빠진 기억력이 다시 좋아질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제가 50년간 5,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연구하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비싼 영양제에 돈을 쓰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 나이가 89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책도 읽고 매주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듣는 제자들의 이름도 외우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 기억력은 근육과 같기 때문입니다. 매일 조금씩 운동하시면 80대, 90대에도 건강한 뇌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70대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젊고 유연합니다. 다만 관리를 안 하시면 빨리 노화가 진행될 뿐이죠. 옛날에는 의사들도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뇌는 90세가 넘어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89세까지 좋은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닙니다. 50년 전 제가 39살 때였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고 강의 내용을 자꾸 잊어버리고 약속 시간도 자꾸 헷갈리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당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40살도 안 됐는데 이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의사인 저도 혹시 조기 치매가 아닐까 무서웠습니다. 그때는 치매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 두려움 때문에 저는 기억력 회복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50년간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지는 건 그냥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90세, 100세가 되어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뇌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뇌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하시고 나서는 사회 활동이 줄어들고 매일 같은 일만 반복하시면서 뇌를 자극하는 활동이 크게 줄어듭니다. 바로 이게 기억력이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마치 오래 안 쓰신 근육이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5분 기억력 운동만 매일 꾸준히 하시면 한 달 안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벼운 기억 장애가 있는 70대, 80대 분들도 이 방법으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제 환자 중에 78세 박영식 씨는 6개월 전만 해도 자신의 집 주소를 가끔 잊어버릴 정도로 기억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5분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이제는 손주 5명의 생일을 모두 정확히 기억할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이 운동은 3가지로 구성됩니다. 깊은 숨쉬기, 손가락 운동, 그리고 숫자 게임입니다. 이 3가지가 어떻게 우리 뇌를 좋게 만드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폐 기능은 약해지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뇌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 기억력이 빨리 나빠집니다.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깊은 숨쉬기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1, 2, 3, 4 하고 숫자를 세면서 4초 동안 깊게 들이마시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숨을 들이마신 후에는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1에서 7까지 천천히 세어보세요. 그런 다음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마치 촛불을 끄듯이 후하고 길게 내쉬는 거예요. 1에서 8까지 세면서 천천히 내쉬세요. 이것이 바로 478 호흡법입니다. 이 호흡법을 하루에 5번만 반복해도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기억력 향상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왜 이 호흡법이 기억력에 좋은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머리는 몸 전체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로 치면 연료가 가장 많이 필요한 엔진과 같아요. 나이가 들면 폐 기능이 약해져서 이 연료, 즉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깊은 숨쉬기를 하면 머리에 신선한 산소가 듬뿍 공급됩니다. 마치 목마른 화초에 물을 주는 것처럼 머릿속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활기를 되찾게 되지요. 또 이 호흡법은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긴장이 풀리면 머리가 맑아지고 정보를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복잡한 방을 정리하면 필요한 물건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꾸준히 하신 후 아이고, 요즘은 물건 둔 곳도 잘 기억나고 사람 이름도 더 잘 기억나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함께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 해보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1, 2, 3, 4. 숨을 참습니다. 1, 2, 3, 4, 5, 6, 7. 이제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1, 2, 3, 4, 5, 6, 7, 8. 어떠신가요? 머리가 조금 더 맑아진 느낌이 드시나요? 이 간단한 호흡법은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TV를 보다가 혹은 잠들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특히 머리가 복잡하거나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껴질 때 시도해 보세요. 매일 꾸준히 실천하시면 한 달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 감소와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호흡법의 좋은 점은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 한 번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호흡법을 하면 그날 하루 종일 정신이 맑습니다. 시장에 가서 무엇을 살지 약속 시간이 몇 시였는지 더 잘 기억나지요. 저녁에 자기 전에 하면 그날 배운 것들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TV에서 본 건강 정보나 자녀, 손주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한 달만 꾸준히 하셔도 가족들이 요즘 어머니 아버지 기억력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라고 먼저 알아차릴 정도로 변화가 생깁니다.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으니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는 손가락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가락 끝에는 뇌로 직접 연결되는 많은 신경이 있다는 걸 아셨나요? 우리가 매일 하는 동작은 늘 비슷해요. 젓가락질, 리모컨 누르기, 전화기 사용하기. 하지만 새로운 손가락 움직임을 하면 머리에 색다른 자극을 줄 수 있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기만 하셔도 뇌의 여러 부분, 특히 기억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손가락 운동은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직접 자극합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개발한 손가락 운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으세요.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제 양손의 엄지와 검지를 맞대서 동그라미를 만드세요. 마치 OK 표시를 하듯이요. 그 다음에는 엄지와 중지를 맞닿게 하세요. 이어서 엄지와 약지를 맞닿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맞닿게 하세요. 이제 다시 거꾸로 해볼까요?
엄지와 약지, 엄지와 중지, 엄지와 검지 순서로요. 이 동작을 천천히 5번 반복해 보세요. 점점 익숙해지면 조금씩 속도를 높여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약지와 새끼손가락은 따로 움직이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동작을 통해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운동이 뇌의 전두엽과 두정엽이라는 부위의 연결을 강화시킵니다. 이 부위는 바로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제 연구에 참여한 70대 어르신들은 이 운동만 2주간 꾸준히 하셨는데 기억력이 평균 15%나 좋아지셨습니다. 75세 이명숙 할머니는 처음에 이런 간단한 운동이 무슨 소용 있겠느냐고 의심하셨습니다. 하지만 3주 후 전화번호를 한 번에 외우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전에는 세네자리도 기억하기 힘들었던 분이셨습니다. 이 손가락 운동은 특히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방금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놀랍게도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도 좋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손가락이 관절염 때문에 잘 안 움직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손가락이 뻣뻣해서 그런 섬세한 동작이 어렵다고 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런 분들을 위한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시고 5초 동안 쭉 폈다가 다시 5초 동안 꽉 쥐는 동작을 10번만 반복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는 엄지손가락으로 나머지 4손가락을 차례로 누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거울 손가락 운동이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어떤 동작을 하시면 왼손으로는 그 반대 동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 엄지를 올리시면 왼손 엄지는 내리는 식입니다. 이 운동은 좌우 뇌를 연결하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제 세 번째 숫자 게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뇌는 자극받지 않으면 빨리 약해집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뇌를 자극하는 활동이 크게 줄어들죠. 많은 분들이 은퇴 후 TV 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TV 보는 건 뇌에 별로 좋은 자극이 안 됩니다. 오히려 뇌를 게으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숫자 게임은 하루에 단 1분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거꾸로 숫자 세기입니다. 오늘 날짜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3씩 빼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이 23일이라면 23, 20, 17, 14 이렇게 계속 빼는 것입니다. 이 게임은 원래 치매 검사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해보니 이 검사 자체가 훌륭한 뇌 훈련이 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특히 뺄셈 숫자를 바꾸시거나 시작 숫자를 바꾸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 간단한 게임이 왜 중요할까요? 이건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작업 기억이라는 능력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작업 기억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방금 들은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것, 이 모두가 작업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68세 정호철 씨는 은퇴 후 기억력이 많이 나빠져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사람 이름을 잘 기억 못해서 모임에 가기 꺼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게임을 시작한 지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골프 모임에서 새 회원 이름을 모두 외우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게임을 매일 조금씩 어렵게 해보세요. 처음에는 3씩 빼다가 점점 7씩, 9씩 빼는 식으로요. 또는 시작 숫자를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짜 대신 자신의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에서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운 방법을 원하신다면 숫자를 빼면서 동시에 가나다라를 순서대로 말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가, 17라, 14다 와 같이 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는 건 뇌에 더 큰 자극이 됩니다. 놀랍게도 이런 간단한 뇌 훈련이 기억력 저하를 막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게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훈련은 가벼운 기억장애가 있는 분들의 증상을 최대 2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1975년에 처음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많은 의사들이 비웃었습니다.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뇌가 변할 수 있다는 연구는 의학계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매일 하는 5분 기억력 운동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으셔서 478 호흡을 5번 하세요.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셔도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머리가 맑아집니다. 둘째, 아침 식사 전이나 후에 손가락 운동을 30초 동안 해보세요. 양손의 엄지와 검지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다른 손가락과 맞닿게 하시고 점점 빠르게 해보세요.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2주만 지나면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이 익숙해질 것입니다. 셋째, 저녁 시간에 숫자 게임을 1분 동안 해보세요. 처음에는 50에서 30 빼는 것으로 시작하셔서 점점 어렵게 해보세요. 하다가 틀리시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해도 5분이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 5분이 여러분의 뇌 건강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물론 이 기본 운동 외에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평소 안 쓰시는 손 즉 오른 손잡이면 왼손으로 이 닦기, 눈 감고 양말 신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뇌에 새로운, 때로는 불편한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자극이 바로 뇌에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기억력이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매일 같은 일만 반복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음식 먹고 같은 길로 다니고 같은 TV 프로그램 보는 생활. 이런 패턴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김 박사님, 이 운동은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가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분들이 2주 정도 지나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뚜렷한 개선을 느끼시려면 최소 1개월, 그리고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이것을 생활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마치 이를 닦는 것처럼 일상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약물 치료와 병행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이 5분 루틴은 어떤 약물 치료와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물의 효과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운동이 약물을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은 꼭 계속 복용하셔야 합니다. 이미 치매 진단을 받은 가족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미 중증 치매인 경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경증에서 중등도 치매의 경우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이 운동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이 종합적인 접근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매일 5분 루틴과 함께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활동 등도 함께 병행해 주세요. 이 모든 요소가 함께 작용할 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말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89세인 제가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연구하고 강의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는 노화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5분만 투자하시면 건강한 뇌, 활기찬 노후, 그리고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억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도구를 갖추셨습니다. 이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제가 개발한 5분 기억력 노트를 공유했습니다. 꼭 이 노트를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의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더 젊어진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몇 배 더 가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인생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로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